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이거 뭐 하루 건너 하루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발 악재가 나오며, 오늘 2차전지 위주로 매우 나쁜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난리가 났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실적도 쇼크가 나왔으며 구체적인 향후 인도 가이던스도 미제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이제 작년에 판매 성장률, 차량 판매 성장률이 작년에 38%였는데 올해는 아마도 현저히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만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뭐 몇 프로로 낮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를 말하지 않자 당연히 투자들의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지겠구나, 테슬라가 떨어지는데 다른 애들은 버티겠니, 이런 얘기가 나오며 2차 전지도 또다시 쭈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는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주식 떨어지는 거 사가지고 좋았던 경험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한번 통계를 내보시면은 이래서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테슬라의 안 좋은 실적이 있었던 반면 다른 애들은 좋은 실적을 또 보여줬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넷플릭스 실적이 매우 뜨겁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넷플은 장중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또한 네덜란드의 ASML도 사상 최대 실적을 써냈다고 합니다. 무려 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며, 다만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보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전년비 47% 증가, 영업이익은 3,400억 흑자를 기록하며 서프라이즈를 냈는데요. 하지만 오늘 하이닉스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반대로 현대기아는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하는 것 플러스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하는 모습에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기아가 한 5%인가요? 그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바닥 찍었다고 언급, 최대 실적을 써낸 ASML, 그런데 CEO가 나와서 반도체 시장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들어오는 수주들을 자기들이 분석했을 때 단기간을 준비하는 그러한 수주가 아니라 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 여기까지 준비하는 수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부터는 반도체 호황기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네요. 물론 이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장비를 주문하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며 올해 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거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르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힘든 자 공모주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HB 인베스트먼트는 따따블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처기릿은 장 초반에 당연히 매도해서 2만원의 수익을 거뒀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좋은 가격에 대부분 매도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잠시 접어두고 앞으로 VC 섹터, 투자 섹터가 바로 뜨겁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올랐던 게 언제였죠? 맞습니다. 코시국이었죠. 코시국. 세상 모든 기업이 상장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상장만 하면은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았던 그때가 되면은 이러한 VC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더 좋아지고 예를 들면 코스피 3000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VC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드림인사이트라는 기업이 오늘 상장했습니다. 이 친구는 공모주는 아니고 하이제6 코스펙이랑 합병이 된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하이제6 코스펙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지털 종합 광고 기업이라고 하며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요즘은 상장만 하면은 그냥 상한가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일 청약을 하는 기업 당연히 청약을 해야겠죠. 지금 이렇게 공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니까요. 신형 스펙 플러스 삼익 스튜디오 이 두 가지도 잊지 말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형은 당연히 신형, 삼익 스튜디오는 DB 금토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사기 주의보. 어쩔 수 없이 매주 한 번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이걸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들어 피해가 좀 많다고 합니다. 어제는 인스타에서 저를 사칭할 게 그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광고가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당연히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입하려고 하지 않고 돈 내라고 하지 않고 정보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튜브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제가 뭔가를 원하면은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사기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가끔 댓글에 달려요. 이거 진짠가요? 이런 식으로 달리는데 대부분 아니죠. 뭐 100%죠. 100%. 거의 100%에 가까운 99.99999% 그 정도 확률로 전부 다 사기입니다. 예를 들면 따따블 가는 공모주를 반값에 특별 분양가에 판다.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몇 개월만 지나면은 지네가 2배 벌 건데 우리한테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사기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증권사 들어서 저랑 공부한 공모주만 딱 청약하는 걸로 약속하시기 바라고요. 딱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슬프긴 하지만 절대 세상은 나한테 좋은 거 쉽게 주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괜찮은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인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인 바로 백종원. 백종원이 이끄는 도봉코리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회사가 올해 IPO를 재개한다고 하며 2018년에 잠시 접었던 바 있는데 그 이후 지속적인 성장에 성공하며 다시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역사가 꽤 깁니다. 무려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다고 하며 백종원 대표가 무려 76%의 지분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돈을 이번에 회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도봉코리아의 매출은 22년에 3천억이 육박, 영업이익은 257억 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기업 가치도 최소한 한 3천억 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곧 할리스 커피 플러스 제네시스 BBQ 기대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치킨 BBQ 이 회사들도 상장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정치 테마 이제는 매도할 때 총선이 어느덧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 총선 테마 관련주가 들썩들썩할 확률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거는 매수 기회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매도 기회입니다. 과거 윤 대통령 테마주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할까요? 애니능률, 그 다음에 노르페인트 등 이런 기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애니능률은 5분의 1 토막, 노르페인트도 반 토막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급등하는 한동훈 관련주 그 친구들도 아마도 몇 개월 지나면은 기본 반 토막은 나겠구나 라는 얘기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는 그냥 이제는 좀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대선 그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2017년에 대선이 있죠. 그렇다면 2016년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건 선반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즘 들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증시 상승할까? 매년 3월 초 중국에서는 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은 정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증시도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것 이러한 예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왼쪽의 차트를 보다시피 진짜 떨어지는 칼날이지만 최근 들어 아랫꼬리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한 번 더 영차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도 좀 올라가지 않겠니 이런 예상이 나온다는 건데 그리고 어제 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중국 정부가 약 375 규모의 증한 기금을 투입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홍콩 증시도 막판에 쭉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가 입장에서는 그건 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돈이 있으면 경기 부양을 하지 증한 기금으로 쓰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만 그렇다고 이게 뭐 뜬 소문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중국 정부와 증시에 개입은 할 수 있다고 하며 그 방법은 바로 과거처럼 국부 펀드를 통해 지수형 ETF를 집중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회 앞두고 일단 지수는 좀 올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한다 이러한 전략을 쓰겠구나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중국이 좀 반등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때 우리는 중국 관련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반등한 지 3일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최근 3일간 일단 화학주부터 조금 반응이 오고 있죠. 롯데케미칼 등 그런 친구들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국이 이렇게 회복하게 되면은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 거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구리 수요 늘어나는 거 볼 필요 있고 그 외에는 어떠한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ETF가 있는지 등등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S24 예약 판매 역대급 KB증권에 따르면 갤럭시 S24의 사전 판매량이 S23 대비 10%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봤었죠. 인도에서는 3일 만에 전작의 3주 예판 물량을 넘어섰고
미국에서도 전작 대비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잘 팔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올해는 다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또한 S24 공개 후 3전의 파운드리의 NPU 개발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파트너사들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갤럭시 S24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니까 애플도 AI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플 AI의 상황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아이폰에서 AI를 돌리는 데 따르는 기술적 문제를 푸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뭐 당연히 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17년 이후 21개의 AI 스타트업을 인수할 만큼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하니까 당연히 빠르게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공격적으로 AI 스타트업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측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애플도 곧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건 스탠리는 아마도 올해 6월에 있을 WWDC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iOS를 선보일 것, 요렇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뜨거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최근 들어 좀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6월 달에 이제 애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로부터 한 2, 3개월 전 그때 한 번 더 마지막 불꽃을 쏘아주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소부장들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오른 게 좀 많기 때문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이벤트가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만약에 다음 이벤트가 이제 더 이상 없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IT의 다음 이벤트는 뭐가 있나 봤더니 하반기에 윈도우 12 공개가 있고, 방금 전에 봤던 애플의 AI가 될 것이라고 하이투자증권이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윈도우 12가 뭔가, 바로 AI 폰이 나왔으면 AI 뭐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PC 나올 수밖에 없겠죠. HP 전망에 따르면 AI PC는 일반 PC 대비 5에서 10%가량 비쌀 것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다들 AI PC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3년 내 침투율이 40에서 6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렇다면 뭐부터 시작인가? 바로 윈도우 10이라는 거겠죠. 요 친구부터 AI PC가 나오며 이제 또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애플도 당연히 AI로 가게 될 것이고, 아까 봤다시피 6월 WWDC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AI 쪽이 움직이지 않겠나, 한 3, 4월쯤에 움직이지 않겠나 라는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애들 말고 다른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AI PC와 관련해서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기가비스 등 이러한 MLCC, 그 다음에 FC, BGA 관련주를 주목하자고 하며, 애플과 관련해서는 LG노텍, BH 등 이러한 벤더를 일단 살펴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AI가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움직였죠. 그렇다면 이제 로봇 차례다라는 얘기로 해볼 수 있을 듯한데요. 그러잖아, 로봇은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까 했더니 바로 이게 있을 것 같네요. BMW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휴머노이드는 당연히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좀 먼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 벌써 BMW가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이러한 로봇이 여기저기에 들어가게 되고, 가장 큰 이벤트는 또 테슬라의 테슬라 봇이겠죠. 그 친구가 제대로 출시가 되는 그때 아마도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가 한번 움직일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돌고 돌아 이 둘. 결국 이제 미국에서는 나이 많은 두 사람의 대결이 또 펼쳐진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아이오와주에 이어 뉴햄프셔주에서도 이기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당연히 현 대통령이니까 이쪽에서 출마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비슷합니다. GM, 포스,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의 노조 UAW는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업 중심인 러스트벨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쪽 라인에서 바이든이 아마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않겠나 예상도 나온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결과와 어떤 불확실성이 우리를 반길지 올해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배달의 민족, 돈 잘 벌고 있어요. 뭔가 요즘 배달 시장이 시들해서 배달 어플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배민 작년 역대급 실적을 또 써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재작년 22년 영업이익은 4,200억 원대, 이를 뛰어넘는 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배민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 수요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많긴 했지만 실제로는 걱정만큼은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배달업체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은 배달의 민족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중이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만 잘 나오고 있는 거고 다른 기업들은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무려 60%나 배달의 민족이 들고 있다고 하며 실적이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를 쓴 요기요를 주로 쓰는데요. 그런데 주변 보니까 전부 다 배민 쓰더라고요. 그만큼 배민이 대세가 아닌가라는 생각해보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가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꾸준히 성장하는 섹터는 분명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하락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일단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2000년지를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전기차 꾸준히 성장 중. 코트라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30년까지 연평균 17%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 유럽, 미국, 일본, 인도 등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한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달성하겠다는 넷제도가 진짜로 실현된다면 더 유의미한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중국은 25년에서 30년까지 50%, 유럽은 무려 100%, 미국은 137%, 일본은 125%, 인도는 260%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기차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GTX 출퇴근 30분 시대. 정부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GTX를 이용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또한 지방에는 광역 급행철도 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34조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GTX 최초로 A 노선의 수서 동탄 구간을 예정대로 3월, 그리고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을 올해 개통하기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지금은 60분이지만 20분으로 단축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조각 투자가 상태가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1호 실권주 대량 발생. 국내 조각 투자 1호 타이틀을 얻었던 열매 컴퍼니의 호박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하며 업계에 찬바람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좀 당황했는데 처음 게시했을 때 분명 청약 1시간 만에 12.3억을 모으며 청약 목표를 달성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 봤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다수 청약자가 납입을 포기하면서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처음에는 이제 증거금을 받지 않는 식으로 투자 편의성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긴 했으나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청약을 했지만 다 포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증거금이 없으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약을 했던 달러사인도 14.5%의 미달, 투게더 아트의 호박도 4.6%의 미달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각 투자 아직까지는 좀 이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담대 불붙은 금리 경쟁.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주담대에 이렇게 경쟁이 나타나면 당연히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당연히 이득이겠죠. 자, 이달 10일 기준 우리은행은 3.83이었던 주택대출의 상품의 최저금리를 3.71까지 대폭 내렸으며 KB신한 하나도 같은 기간 금리를 최대 0.11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터넷은행 참을 수 없죠. 대환대출 수요를 잡기 위해 금리를 0.17까지 내리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좀 뜨겁다 보니까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는 시작한 지 보름 만에 1만 건이 넘게 접수가 되었고 금액은 1.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빨리 진행을 해야겠죠. 어쨌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하이요.